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전쟁 속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식쟁이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란을 공격한 지가 벌써 이제 3일차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전쟁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쪽이 압도적인 무력과 또 빵빵한 동맹국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는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첫 번째로 군사적인 충돌은 1948년도 그때 이제 아랍 국가들의 연합이랑 이스라엘이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승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명분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팔레스타인이나 또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데서 좀 이제 선을 넘는 군사행동을 먼저 하게 되면서 반격을 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서 명분상으로도 어떤 이스라엘 쪽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피해자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나 휴가 간다고 해놓고 비행기도 딴 데로 이제 대통령 비행기 이제 딴 데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기습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가 되었고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직접 언급했어요.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이란이 반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도 계속 공격하고 있고 지금 주말 내내 계속 속보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전쟁의 규모가 과거 대비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는 전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동맹국들 자체가 동맹국들이 규모가 좀 달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미국이 있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다 이쪽 편이고 이란 쪽의 경우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시리아, 또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런 애들인데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하마스랑 같이 거의 좀 맛이 같죠. 이번에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볼만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이 어젯밤에 그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하는 거를 생중계를 했어요. 아이언돔이 그 미사일 요격하는 걸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방공망이 대단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뚫렸죠. 결국엔 뚫렸어요. 상당 부분 막았지만 이 미사일과 드론이 계속 날아오는 거는 결국에 못 막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아이언돔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좀 보여줬고 이 아이언돔이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을 한 거예요. 기술 지원을 해가지고 레이시온사가 지원을 해서 팔란티어의 어떤 기술 같은 것도 접목이 좀 됐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언돔이 좀 뚫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로 연결이 될 겁니다. 미국은 골든돔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실전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이 방산 시스템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도 또 한국형 아이언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수요들도 분명히 저는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산에 대한 키워드들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해운 시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유가가 많이 뛰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방산주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 방산주들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K 디펜스 ETF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요, 이 트레이딩 뷰 같은데 가보면은 이 K 디펜스 ETF에 그 구성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K 디펜스 ETF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 돈으로 이 ETF에서는 그 해당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이 디펜스 내 ETF 내 종목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은 지금 이 K 디펜스가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40달러 넘어갔죠? 신고가를 치면서 어느 쪽으로 돈을 들어간지 알 수 있는데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1등이었다가 좀 비중이 많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비중이 늘어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늘어난 게 현대로템 늘었죠.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풍산 이런 애들이 최근에 이 K 디펜스의 좀 약발로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좀 줄었고 현대로템이랑 LIG 넥스원도 좀 비중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화 에어로가 대장주인데 왜 못 가지? 갑자기 현대로템이랑 넥스원은 왜 올라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역을 잘 참고해 보시면은 앞으로 방산이 어느 쪽으로 뜨게 될지에 대해서도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이제 해운 쪽인데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비좁게 생겨가지고 전 세계 원유의 물류의 그 20%가 여기를 지나가게 돼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 다 산유국이잖아요.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이 동네가 불안하면은 항상 유가가 뜁니다. 근데 최근에 한 10여 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유가가 뛰더라도 한 10% 정도 뛰었다가 다시 가라앉았던 적이 대부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한 25%까지 뛸 거다. 또 JP 모건은 130달러까지도 뛸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2011년에 이란 제재 처음 들어갔을 때 유가가 100달러 한번
갔었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뜬 적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오르고 있지만 유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저는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니까 유가 상승은 트럼프는 막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란이 지금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5%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의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이제 서방 국가들하고는 지금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수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암거래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 우회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란이 현재 석유 생산 시설들이 타격을 받아서 유가가 상승하는 거는 전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는 타격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스노우볼이 돼서 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올린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 중동 이슈가 터지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흥씨 부자들입니다. 흥씨. 흥하해운이랑 흥구석유 두 가지가 해운주랑 그 정유주의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두 종목이 금요일 기준으로 상한가에 갔죠. 이런 것들이 뭐 단타하시기에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시장의 수혜주를 살펴본다면 저는 뭐 HMM이라든지 옛날에 현대상선이었죠. 그리고 뭐 페노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KSS 해운 같은 경우도 요즘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소형주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해운주들을 저는 체크를 하고 있고, BDI, 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최근에 바닥에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해운주의 경우는 저는 지금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그래서 HMM, 페노션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운임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해운사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유주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뭐 유명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뭐 S-오일, 그리고 GS는 이제 칼텍스가 비상장이니까 이제 GS를 봐야 되겠죠.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S-오일이 좀 먼저 지금 가고 있고, GS의 경우는 최근에 그 지주사 홀딩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먼저 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사업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의 경우는 저는 상승들이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GS의 경우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되겠고,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화학도 요즘 좀 주가가 별로긴 한데 이런 것도 뒤늦게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현재 이 영상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아직 한참 진행 중이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오래가면 안 돼요. 오래가면 안 되고, 말씀드린 것들은 어쨌든 단기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장기화될 만한 이슈가 방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주가 많이 올랐지만 좀 쉬다 간다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죠. 실제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 쪽에 이미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K9 자주포나 뭐 천무, 레이더 이런 것들 다 지금 뭐 사우디아랍에미리트, 뭐 이집트 다 수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에서 아이언돔 관련된 그런 또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고, 많이 올랐지만 넥스원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좀 중소형주가 가더라고요. 최근에 퍼스텍이나 뭐 휴니드나 이런 것들이 뒤늦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중소형주도 저는 생각해봐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정유주랑 해운주의 경우가 과거 사례도 그렇고 이게 오래 갔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방산이 제일 첫 번째다. 그렇지만 많이 좀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아도 조금 안전한 업종으로 보신다면 정유랑 해운주도 저는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에 대한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와 있는 우리 무료 텔레그램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쪽에서 좋은 정보들 무료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